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공무원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2021년도 기출문제 일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현실 치료에서 우볼딩이 실천 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제시한 계획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우볼딩이 제시한 효과적인 행동계획 수립 방법은요. 제일 첫 번째가 simple, 단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attainable 해서 달성 가능해야 한다.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한다. immediately 해서 즉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ntrolled 해서 통제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C가 continuously 해서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committed 해서 약속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해서 C가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믹 3로 외우면 되는데 발사믹 식초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S, simple, 단순해야 한다니까 2번이 벌써 틀렸어요. complex, 복합적이어야 한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ttainable, 달성 가능해야 한다. 좋고요.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한다. 좋고, immediate, 즉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도 통제 가능해야 한다. continuously 지속 가능해야 한다. committed 약속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 2번이에요. 2번이 해당되지 않네요.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 적응 이론의 개념 이렇게 했는데 직업 환경이 즉 직업이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이다. 그리고 개인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조화의 내적 지표라는 사실이요. 이게 바로 만족이에요. 반대로 개인이 직업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조화의 외적 지표가 충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 만족이 답이고요. 만족과 충족은 서로 배치되어진다. 즉 만족은 직업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충족은 내가 직업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족은 조화의 외적 지표라고 해요. 서로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3번 MBTI 검사에서 성격 유형의 지표와 선호 경향의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의 주의 집중 방향과 에너지의 원천에 따라서 외향형 엑스트로버전이죠. 그리고 내향형 인트로버전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1번은 틀렸네요. 정보 수집 인식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감각형인 S, 센싱이죠. 그 다음에 직관형인 N, 인투이션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의사결정 판단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고형 thinking이죠. T와 감정형 F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바로 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4번에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 또는 행동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형 J, judging이죠. 그 다음에 인식형 P여, perceiving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판단형과 인식형이니까 4번도 요거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4번에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진로 상담에서 진로 선택의 4가지 범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에 불확실한 선택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 부족이라고도 했었어요. 내담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의심을 나타내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진로 무선택 또는 진로 미선택이라고 했었죠. 이 내용은요.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진로 무선택 또는 미선택이에요. 3번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도 하죠. 내담자의 능력과 직업이 요구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담자의 능력보다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에 해당한다고 했었어요. 4번에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은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라고도 했었죠. 내담자 자신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업을 결정하는 것. 이게 이 내용이 아니라 흥미가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라고 말씀드린 바 있네요.
5번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진로 정보 처리 이론이요. 진로 선택에 포함된 중요한 인지 영역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진로 정보 처리 영역 피라미드. 우리가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맨 하단에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하단에는 지식 영역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 기술이에요. 커사비 과정이라고 했었죠. 커사비 과정을 거치는 바로 의사결정 기술 영역이 바로 두 번째 여기 있고요. 그리고 맨 위가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했었어요. 진로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초인지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의 자기지식, 그리고 2번의 진로 의사결정 기술, 그리고 4번의 초인지 영역 된단 말이에요. 근데 3번에 지금 진로 정보 평가라는 건 없어요. 직업에 대한 지식 영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6번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트의 원형 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원의 배치는요. 시간 차원이 각각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원의 배치예요. 즉 원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든지 두 원이 접한다든지 교차한다 또는 포함한다. 이런 원의 배치는 시간 차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원의 크기라는 것은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원의 크기예요. 원을 작게 한다든지 크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 차원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3번,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방향성, 그리고 변별성, 통합성 이렇게 방변통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이 방향성 단계는요. 미래의 지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방향성 단계예요. 그래서 6번에 3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이 변별성 단계는요. 변별성은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것을 변별성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것을 변별성이라 하고요.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계획된 기법을 실습해서 진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이 단계는 변별성 단계가 아니라 통합성 단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3번에 해당되어져요. 방변통을 잘 알아두시고요. 7번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모든이 상담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 범주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 상담자의 반응 범주로 제시한 거 바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어요. 명비소라고 외웠었죠. 명료화, 비교, 그리고 소망 방어 체계로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설득은요. 윌리엄슨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직접 충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설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윌리엄슨이 가장 중시했던 것인데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설득이 바로 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7번에는 2번이 아닌 것 정답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8번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5번에 보시면 수포의 생애 단계, 즉 진로 발달 단계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그리고 은퇴기 또는 쇠퇴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성탐, 확류세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이 수포의 생애 단계 중에서 성장기 때는 발달 과업이 없고요. 이 탐색기 때 발달 과업이 결정화, 그리고 구체화, 실행화, 결구시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확립 단계에는 이 안정화와
공고화가 바로 이 황리끼 때의 발달 과업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 지금 탐색기와 황리끼 때 발달 과업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1번이 틀리는 내용이에요. 2번 유지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교육, 전문성 향상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진로 발달은 노년기를 포함해서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9번 다음에 진로 선택 이론에 해당하는 진로 상담 방안으로 옳은 것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을 구분하였다.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유전적 요인과 그 특별한 능력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환학과라고 외웠단 말이에요. 바로 사회학습 이론학자였던 크럼볼츠가 제시했던 것이에요. 크럼볼츠는 내담자들이 1번에 내담자들이 진로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신념을 명료화하도록 돕는다. 이 크럼볼츠의 이론이 1번 맞고요. 2번에 개인 환경 간의 지각된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바로 직업 적응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3번을 보시면 타협이 나와 있죠. 제한과 타협이 일어나면 바로 고트프레드슨 또는 갓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잖아요. 이렇게 4번에 생애 역할 정체감, 생애 역할 이런 표현, 생애 가치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이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채택이 되어지고요. 10번에 굿맨이나 슐로스버그, 앤더슨이 제시한 진로 전환 과정의 단계별 주요 문제들을 진로 전환 과정 단계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리가 진로 전환 과정 단계는요, 바로 첫 번째가 입직 단계고요. 처음에 회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신입사원이요. 그 다음에 승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 단계가 있겠죠. 퇴사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냐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 단계가 있어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 단계. 요 좀 말년에 좀 힘들겠죠. 여하튼 입직 단계, 신입사원 단계는요. 우리 1번에 해당되겠네요. 일의 요령을 배워야 되겠죠. 일과 문화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동시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 규준에 적응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직 적응하지 못한 주변인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리을이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리을이. 승진 단계는요. 끝없이 경쟁하는 단계죠. 외로움과 경쟁, 지루함, 그리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경쟁, 경쟁에 니은이 와야 되고, 퇴사 단계에는 떠나기가 나와 있죠. 떠나기와 애도하기, 노력하기, 목표 상실과 재형성, 양가, 감정의 표현해서 디귿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의 단계에서는 좌절과 절망, 소외감 이렇게 나이 든 데다가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니까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래서 4번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강의진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